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무겁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적이기도 해요. 북한의 기쁨조. 들어보셨나요? 고위 간부들의 술자리에 동원되는 젊은 여성들. 그들의 실제 삶은 어땠을까요? 오늘은 그중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편하게 앉으셔서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서울 2025년. 이야기의 주인공 이름은 한미선. 34살입니다. 지금 그녀는 서울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 앉아 있어요. 소개팅 자리죠. 맞은편에 앉은 남자는 30대 중반 대기업 다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남자는 친절했고 대화도 잘 통했죠. 그런데 미선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기쁨조 출신이라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남자의 포크가 멈췄습니다. 무슨 농담이시죠? 아니요. 진짜예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저는 평양에서 고위 간부들 술자리에 동원됐어요. 노래 부르고 춤추고 술 따르고 그리고 가끔은 호텔 방까지 따라가야 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요. 남자가 냅킨으로 입을 닦더니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식사값도 내지 않고 나갔어요. 미선은 혼자 남았습니다. 6번째 소개팅이었고 6번째 실패였죠. 웨이터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손님, 계산하시겠습니까? 네. 카드를 내밀며 미선은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매번 솔직하게 말하는 걸까? 그냥 숨기면 되는데.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거짓말로 시작한 관계는 결국 무너진다는 걸. 자, 그럼 이제 이 여자의 과거로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평범한 20살 대학생이 기쁨조가 됐을까요? 2010년 평양. 한미선은 20살이었습니다. 평양음악무용대학 성악과 3학년이었죠. 그녀의 집안은 평양에서 잘 사는 축이었어요. 아버지가 국가 승인을 받은 무역회사를 운영했거든요. 여러분, 북한에도 부자가 있습니다. 물론 남한의 부자와는 차원이 다르지만 그래도 평양에서는 특권층이었죠. 미선의 집에는 중국산 냉장고가 있었고 일본산 TV도 있었어요. 그녀의 옷장에는 중국에서 들여온 원피스가 5벌이나 걸려 있었죠. 매일 아침 그녀는 대동강변을 조깅했습니다. 키 170cm, 몸무게 49kg을 유지하는 게 중요했어요. 왜냐고요? 그녀의 꿈은 국립교향악단 성악가가 되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한미선 학생. 네, 선생님. 오늘부터 특별교육을 받게 됐네. 특별교육이요? 선생님이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앙당 문화부에서 자네를 지목했어. 국가경축 행사에 동원될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자네가 뽑혔네. 미선은 기뻤습니다. 드디어 내 재능을 인정받는구나. 하지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선아, 그게 어떤 행사인지 물어봤니? 아니요, 그냥 국가 행사라고만 하셨어요. 아버지가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철혼의 딸 말이야. 작년에 그 교육 받았는데 지금 매주 고위 간부 술자리에 나간다더라. 술자리요? 미선아.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하든 절대 거부하면 안 돼. 알았지? 국가가 시키는 일이야.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에야 알게 됐죠. 미선은 대동강구역의 한 건물로 갔습니다. 10명의 여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키가 크고 예뻤습니다. 50대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동무들, 앞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하게 됐네. 고위 간부 동무들의 연회에서 공연하고 시중을 드는 임무일세. 시중을 든다고요? 그날부터 3개월간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노래, 춤, 악기 연주. 그런데 이상한 것도 배웠어요. 술 따르는 법, 고급스럽게 웃는 법, 남자들과 대화하는 법. 그리고 마지막 날 강사가 말했습니다. 동무들, 간부 동무들이 부르면 거절하면 안 되네. 알겠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게 될 거야. 곧 첫 동원 2010년 7월. 드디어 첫 동원 날이 왔습니다. 미선은 붉은 드레스를 입었어요. 화장도 진하게 했죠. 고려호텔 12층 특별실. 문이 열렸을 때 담배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원탁에 10명의 중년 남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인민복 차림이었지만 시계며 구두며 모두 외제품이었죠. 오, 왔구만. 오늘 동무들 참 예쁘네. 한 남자가 박수를 쳤습니다. 자, 앉게들. 우리 영웅들 옆에 하나씩 앉아. 미선은 한 남자 옆에 앉았습니다. 50대쯤 돼 보였어요.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름이 뭔가? 한미선입니다. 학생인가? 네, 평양음악무용대학에 다닙니다. 오호, 그럼 노래 잘하겠구만. 한 곡 불러보게. 미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남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술잔을 내밀었죠. 자, 따라보게. 처음 3시간은 그냥 술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밤 11시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10번 동무 이리 와봐. 한 남자가 미선을 불렀습니다. 옆방을 가리키더니 먼저 들어갔어요. 미선은 심장이 뛰었습니다. 다른 여자들이 그녀를 봤어요. 동정하는 눈빛이었죠. 방 안에는 침대가 있었습니다. 노래를 더 들려주게. 남자가 침대에 비스듬히 누웠습니다. 미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어요. 다행히 그날은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알고 있었어요. 다음에는 다를 거라는 걸. 두 번째 동원은 한 달 후였습니다. 이번에는 창광산 호텔. 더 고급스러운 곳이었죠. 그날 밤을 담당한 간부는 외무성 국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박철호라고 하오. 만나서 반갑소. 그는 다른 간부들과 달랐어요. 좀 더 공손했고 예의 바른 편이었죠. 연회가 끝난 후 그가 미선을 불렀습니다. 미선 동무, 술 한 잔 더 하지 않겠소? 저는 술을 잘 못합니다. 그래? 그럼 차나 한 잔 하세. 호텔 스위트룸으로 올라갔습니다. 미선은 긴장했어요. 하지만 박철호는 소파에 앉아서 차를 따르더니 말했습니다. 겁먹지 마시오. 나는 그런 사람 아니오. 네. 오늘은 그냥 이야기나 하고 싶어서 불렀소. 외국에 있다가 오면 말할 사람이 없어서 말이오. 그날 밤 그들은 새벽 2시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박철호는 베이징에서 10년을 살았다고 했어요. 중국 대학을 나왔고 중국어를 유창하게 했죠. 미선 동무, 외국 나가보고 싶지 않소? 물론이죠. 거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요.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거리를 걷고 식당마다 음식이 넘쳐나고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웃고 떠들고. 그럼 왜 돌아오셨어요? 박철호가 담배를 피우며 창밖을 봤습니다. 가족이 있으니까. 부모님, 형제들. 나 혼자만 잘 살 수는 없지. 그날 이후로 박철호는 미선을 전담으로 지정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가 평양에 올 때마다 미선을 불렀어요. 처음 6개월은 정말 그냥 이야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간부들은 달랐어요. 2011년 3월 미선이 대학을 졸업했을 때 정식으로 만수대 예술단에 배치됐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성악단원. 실제로는 일주일에 서너 번 술자리에 동원됐죠. 그리고 어느 날 밤, 한 무역성 부국장이 미선을 호텔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노래만 부르고 나올 수 없었어요. 문이 잠겼고 그는 미선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선 동무, 오늘은 우리 둘만의 특별한 시간을 가져봅시다. 저는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어디 가려고? 조직에서 나를 모시라고 보낸 거 아니요? 그날 밤 이후 미선은 변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나는 누구지? 성악가가 되고 싶었던 20살 소녀는 어디로 간 거지? 2012년 4월. 박철호가 미선을 따로 불렀습니다. 미선 동무, 오늘은 유람선이나 타지 않겠어? 대동강 유람선. 그가 개인적으로 빌린 거였어요. 배 안에는 그들 둘뿐이었습니다. 미선 동무, 요새 얼굴이 어두워 보이요. 그런가요? 이 일이 힘든가 보오.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물만 바라봤죠. 나도 미안하오. 뭐가요? 이런 자리에 동물을 부르는 것이. 나도 이 체제가 만든 괴물 중 하나니까. 미선이 처음으로 박철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국장 동무도 괴로우세요? 그럼. 누가 이런 인생을 선택하고 싶겠소? 그날 박철호가 이상한 제안을 했습니다. 미선 동무, 나랑 결혼하지 않겠소? 미선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심이요. 형식상으로라도 나랑 결혼하면 동무는 간부 부인이 되는 거요. 그럼 더 이상 술자리에 나가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저는 국장 동무를 사랑하지 않아요. 박철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도 알고 있소. 이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요. 나는 외로움을 덜고 동무는 자유를 얻는 거지. 미선은 일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받아들였어요. 2012년 6월 그들은 조용히 결혼했습니다. 미선은 중구역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20층짜리 건물, 엘리베이터도 있고 온수도 나왔죠. 더 이상 술자리에 나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드디어 자유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간부 부인의 삶도 감옥이었어요. 매주 수요일 오후 부인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미선 동무 남편이 외무성이라며? 외화 많이 벌어오나? 요새 중국에서 온 화장품 쓴다며? 나도 하나 구해줄 수 있어? 아이는 언제 가질 거야? 벌써 1년 됐잖아. 끊임없는 질문과 요구. 비교와 경쟁. 미선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숨이 막혔습니다. 2014년 여름 박철호가 중국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그는 작은 라디오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한국 방송을 들을 수 있소. 한국 방송요? 들키면 정치범 수용소 가는 거 아니에요? 조심해야지. 하지만 들어봐요. 그날 밤 불을 끄고 작은 소리로 라디오를 켰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맛있는 삼겹살 굽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미선은 충격받았습니다. 저쪽 사람들은 고기를 어떻게 구울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쪽에서는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하는데 국장 동무 정말 저기는 이렇게 사나요? 그렇죠. 그리고 자유롭소. 그리고 어느 날 박철호가 위험한 제안을 했습니다. 미선 동무 여기서 나가고 싶지 않소? 나간다니요? 탈북이요. 한국으로. 미선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미쳤어요? 간부가 탈북하면 가족들 다 죽어요. 내 가족은 이미 없소. 그럼 제 가족은요? 박철호가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오. 하지만 우리가 여기 남아서 행복할 수 있을까? 일주일 동안 미선은 잠을 못 잤습니다. 부모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마침내 결정했습니다. 국장 동무 저도 가겠어요. 박철호가 공식 출장으로 베이징에 갔습니다. 미선도 동행했어요. 간부 부인의 특권이었죠. 비행기가 베이징 공항에 착륙했을 때 미선의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첫날 밤. 내일 낮 12시 한국 대사관으로 갈 거요. 어떻게요? 감시자들이 있잖아요. 회의 있다고 하고 나갈 거요. 다음 날 오전 11시. 박철호가 정장을 입었습니다. 가시오. 호텔을 나왔습니다. 북한 대사관 직원이 배웅했어요. 국장 동무 회의 잘 다녀오십시오. 택시를 탔습니다. 한국 대사관. 택시가 출발했고 뒤에서 검은 차가 따라왔습니다. 뒤에 차가 있어요. 알고 있소. 예상했던 일이요. 15분 후 앞에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뒤에 차가 앞을 막았어요. 택시가 급정거했습니다. 3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었죠. 박철호 동무. 차에서 내리시오. 박철호가 미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선 동무, 내가 저들을 막을 테니 그 틈에 대사관으로 뛰어가시오. 혼자서요? 나는 괜찮소. 빨리 가시오. 박철호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동무들 무슨 일이요? 그들이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미선은 반대편 문을 열고 뛰쳐나왔습니다. 여자가 도망간다. 한 명이 쫓아왔어요. 미선은 하이힐을 신고 있었지만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대사관까지 50m, 30m.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20m. 숨이 막혔어요. 10m.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와주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세요. 한국 사람이 그녀를 안으로 끌어당겼어요. 뒤돌아보니 박철호가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미선을 보며 웃었어요. 잘 살아요, 미선 동무. 한국 대사관에서 3주를 보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2015년 3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2015년 6월 서울 관악구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첫 직장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말투가 특이한데요? 북한 사람이세요? 네. 아, 힘들었겠어요. 동정하는 눈빛. 두 번째 직장은 콜센터. 너 말투 왜 그래? 김정은이 어떻게 생겼어? 전화를 끊고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매일 밤 혼자 컵라면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내가 왜 여기 왔지? 2017년 봄 탈북자 모임에서 윤정아 언니를 만났습니다. 미선아, 탈북자인 거 부끄러워하지 마. 하지만 사람들이. 그럼 그런 사람들이랑 안 어울리면 돼. 정아 언니는 미용실을 운영했어요.
너도 기술 배워봐. 2017년 여름 미용학원에 등록했습니다. 미선 씨, 손재주가 좋네요. 처음으로 제가 잘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2018년 미용사 자격증을 땄어요. 2020년 작은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미선S 헤어. 제 이름을 건 가게. 첫 손님이 물었습니다. 원장님, 북한에서 오셨어요? 네, 맞아요. 대단하시다. 처음으로 당당했습니다. 2022년 한 남자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한미선 씨 맞으시죠? 누구세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살아있어요? 남자가 편지를 건넸습니다. 미선은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현재 미선은 34살입니다. 가게는 잘 되고 있어요. 직원도 넷으로 늘었고요. 매일 아침 한강변을 조깁니다. 어제 박철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선이 답장했어요. 기다릴게요. 자, 여러분. 한미선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기쁨조로 시작해서 탈북, 그리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 그들은 용감했어요. 모든 걸 버리고 자유를 찾아 떠났으니까요.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동정의 대상? 아니면 존경의 대상?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생존자예요. 강을 건넌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모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